동의보감을 시작하는 그림의 비밀. 사람의 몸을 공부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뭔가? 몸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인류의 기원은 무엇일까? 우주의 출발은 무엇일까? 같은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마치 종교적 질문 같은 의문들을 일상에서 토론하고 사유하며 즐겼다. 한의학은 몸에서 나타난 증상들의 원리를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몸에 드러난 것은 실제인데 해석은 철학을 이용하니 억지스러워질 때도 있다. 수천 년 동안 궤를 같이 하다 보니 철학적 원리 설명의 수준이 높아졌다. 기를 아십니까? 물질적인 기의 개념이 있어야 몸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느끼기만 해도 기는 존재한다. 생명력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다. 기계를 활용해서 예측할 수 없을 뿐이지 생명체 끼리는 느낄 수 있다. 기는 모여서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기능별로 다른 형태를 띈다. 사람 몸에 있는 장기는 저마다 역할이 다르다. 음식을 받아들이는 장기와 숨쉬고 피를 전달하는 장기마다 맡은 기능별로 다른 형태를 만들어낸다. 기는 생명이 존재하는 힘이며 기능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각 기능이 얼마나 활동적이냐에 따라 양도 측정할 수 있다. 식물은 햇볕과 흙과 바람과 물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한다. 움직일 수 없는 대신 기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 싹을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과정은 기가 분화되는 모습이다. 동물은 식물을 먹거나 다른 동물을 먹어서 기를 취한다. 사람의 기는 음식물을 먹고 호흡하는 데서 생긴다. 그래서 잘 먹고 숨을 잘 쉬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기가 풍부하게 포함된 음식을 먹고 깊은 호흡을 해야 한다. 기가 풍부한 음식은 채식이든 육식이든 살아있는 것을 말한다.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영양소도 있지만 비타민, 미네랄이 더 큰 의미가 있다.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의 종류, 즉 기의 종류마다 색깔도 다르고 향도 다르다. 음식을 편식하면 기도 한쪽으로 치우친다. 흰색은 대개 폐의 기를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황기, 도라지, 인삼 같은 약재는 흰색 계통으로 폐를 도와준다. 양파, 마늘, 콜리플라워는 폐의 기를 더해서 활력을 준다. 배는 폐기가 지나쳐서 열이 날 때 일을 시켜주며 무는 기가 막혔을 때 뚫어주어 속을 편하게 해준다. 곡식은 대부분이 흰색에 속한다. 폐기를 가장 빨리 보충해주는 것이 쌀, 밀 등이다. 좋은 기를 채우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호흡이다. 호흡 자체가 기가 드나드는 과정이다. 또 음식이 소화 흡수되려 해도 호흡이 필요하다. 기가 부족하면 생기는 일들. 진료실로 들어오는 분의 눈은 괭이에서 며칠을 못 잔 듯 보였다. 온 얼굴이 다크서클이었다. 어깨가 구부정했다.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하다.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에 기 부족증으로 인한 위축성 비염으로 진단했다. 기가 부족해요라는 표시는 여기저기 나타났다. 기는 폐의 지배를 받는데 폐가 어깨와 등 쪽의 기운을 조절한다. 폐가 나빠지면 등이 구부정하다. 호흡기가 약한 아이들을 보면 그렇다. 게다가 목을 잘못 가누는 경향이 있다. 수면이 매우 중요하다. 잠이야말로 모자란 기를 보충하는 기회이다. 현대사회에서 살면서 해 떨어지면 잠을 자는 게 힘들지라도 적어도 11시 전에는 자고 8시가량 8시간 자야 한다. 현대인의 만성 피로, 피로로 인한 붓기,
집중력 저하, 비염, 구내염, 혈액순환 장애, 감정 조절 장애, 이 모든 것들이 기 부족으로 인한 증상이다. 음식은 기가 빠진 것을 먹고 호흡이 불안정하다 보니 기가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기 빠진 몸일 때 약초에 가득한 기로 보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가장 좋은 게 인삼이다. 너무나 훌륭한 인삼의 효능은 알려져 있지만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인삼의 효능이 좋다 하더라도 단점이 있었다. 인삼은 기 부족증에 쓰는 약초인데 중초가 막혀서 기체가 되어 있으면 도리어 기가 위로 올라가게 된다. 중국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먹고 고기도 푸짐하게 먹다 보니 체기처럼 기가 막힌 상태가 많았다. 이럴 때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인삼을 먹으면 기가 위로 올라가 어지럽고 속이 갑갑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혈압에 인삼을 조심하라는 오해가 생겼다. 어쨌든 소박하게 먹으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사람에게 인삼은 최고의 약초이지만 먹을 것을 소화시키기도 힘든 사람에게 인삼은 소화 흡수가 안 되는 약재인 것이다. 그래도 인삼을 복용하니 기운이 나서 먹고는 싶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생각한 것이 쪄서 먹어보자는 것이었다. 홍삼이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다. 또 몸속에 기가 정체되었을 때 기를 훑어주는 방법으로 좋은 향을 맡는 것이 좋다. 귤, 오렌지, 레몬, 유자, 라임, 자몽 같은 과일들의 시트러스 계열의 향들은 사람의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정체된 기를 풀어준다. 식사만 하면 체하는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좋다. 약초들은 색깔에 따라 효능을 짐작할 수 있다. 컬러 푸드로 정리할 수도 있다. 붉은색은 심장에, 푸른색은 간에, 흰색은 폐에, 검은색은 신장에 주로 작용한다. 노란색은 비위, 소화기에 효능이 있다. 형태로 짐작하는 경우는 뾰족한 약초는 성질이 날쌔고 잎이나 꽃은 위쪽으로 기운을 발산하고 뿌리는 내장 질환에 작용하는데 동그란 형태는 소화기에 작용하면서 편안하게 조절해 준다. 귤은 노란색 계열의 둥근 모양이라 비위 소화기의 기운을 편안하게 안정시켜 준다. 진피는 비타민C가 풍부하다. 감기에 걸렸을 때 귤 껍질과 생강 말린 것을 끓여 먹으면 증상이 완화된다. 비타민이 많다는 것은 기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진피는 기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으니 긴장성으로 생긴 근육 통증형 몸살기가 보이는 감기일 때 효과가 있다.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 및 기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으니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성 기운이 울체된 증상과 가벼운 화병에 꾸준히 복용할 차로 진피차를 권하고 싶다. 깊고 강한 에너지 정,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 중에서 좋은 것들이 모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데 이 좋은 것 중에서 특별히 좋은 것이 있다. 음식의 엑기스 부분, 진액만 담긴 상태가 그 음식의 정이다. 호흡을 통해서 좋은 기가 생긴다. 이 좋은 것 중에서 특별하게 좋은 기운이 있다. 숨의 엑기스가 숨의 정이다. 숨을 쉼으로써 음식이 영양소로 분해되어 몸에 흡수된다. 이 두 가지가 작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조직의 진액을 보충한다. 기관마다 돌아다니며 잘 작동하도록 하고 내 몸을 지켜준다. 역시 핵심, 엑기스, 최상의 것들이 밀양씩 모여 물질화한 것이 정이다. 정은 한 요소의 핵심이자 엑기스인 정미로운 물질을 말한다. 음식물이 정으로 되는 과정을 비유할 때 소주 내리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발효되어가는 도가니에서는 통통통 술 익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해서 만든 술은 찌꺼기를 걸러 위에 맑은 부분을 떠낸다. 맑은 부분이 청주, 탁한 아랫부분이 막걸리가 된다. 청주를 다시 소주 내리는 도가니에 넣어 아래에서 불을 지피고 위는 막아둔 다음 위쪽 한 켠에다 아래쪽으로 향하는 관을 뽑아둔다. 불의 안쪽이 달아오르면 술은 증류가 되어 위쪽 막힌 부분에 고이게 되고 이것이 식어 다시 관으로 내리는 것을 받아 모은 것이 소주다. 소주는 곡식 안에 있는 정수를 취한 것이다. 사람 몸에서 정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비슷하다. 쌀을 씻어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처럼 위장에서 소장을 거치면서 좋은 음식물들이 모인 후 몸에 해가 되는 부분은 대장으로 배출된다. 소장에서 흡수한 음식물들은 쌀을 도정한 것처럼 순수한 부분이다. 몸 안에서는 누룩에 해당하는 소화 효소가 버무려져 뜨뜻한 온도 속에서 발효가 이루어진다. 발효된 음식물은 쪼개져서 몸의 어느 부분으로 가서 어떤 역할을 할지 대기하는 영양소가 된다. 발효는 깊은 호흡에 해당한다. 잘못 발효되면 부패되거나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한다. 잘 발효되어 영양소로 분해되면 통통 튀는 소리가 나듯 몸 안에서도 편안하게 익어간다. 정은 몸의 근본이 되며 몸에서 지극히 보배로운 것이라 비유하자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이고 아껴야 할 것은 몸이고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정이라 하였다. 정과 기는 서로를 생기게 한다. 상천옹이라는 선인이 말하기를 몸을 바르게 평생 사용하기 위한 데에 정기신이 중요하다. 몸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정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정이 그득하면 기가 충실하고 기가 충실하면 정신이 왕성해지고 신이 왕성하면 몸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면 병을 앓지 않는다. 속으로 오장이 편안하고 겉으로는 살과 피부가 윤택하며 얼굴에는 광채가 돌고 눈과 귀가 밝아져 늙었어도 기운이 솟는다고 하였다. 몸에 정이 쌓이는 곳이 단전 주변의 무형의 공간이다. 물과 불이 공존하는 곳들. 단전의 안쪽은 진액이 모여있고 바깥쪽으로는 뜨거움이 뻗어나간다. 정을 가두고 내보내는 조절자 역할을 하는 장기가 신장이다. 그래서 신장은 정의 진액을 모으는 수의 기운과 단전을 다스려 정을 내보내고 여러 곳에 분배하는 화의 기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어지러우십니까? 정이 약해지는 증거 중에 하나가 어지러움이다. 뇌 속에 가득한 정의 기운이 빠져나가면 어지럽게 된다. 가벼운 연기증에서부터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까지 있다. 연기증은 빈혈이나 기력 부족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중풍전조 증상일 수 있다. 신경, 정신적으로 어지러움이 느껴지기도 한다. 저혈당 증상 때문에 어지러움도 느낀다. 동양과 서양의 뇌를 바라보는 차이. 생명체에 있어서 기는 존재 그 자체다. 기는 정과 협력해서 형태를 만든다. 물질적으로 드러난 형태를 움직이고 제어하고 영혼을 불어넣을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신이다. 기는 신이라는 모습으로 바뀌어 몸을 통제한다. 물은 기화되어 수증기가 되고 얼어서 얼음이 되지만 근본은 하나이듯 정기신은 하나다. 이들은 나타나는 곳마다 역할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다. 정기신으로 인해 형체와 기능이 생겨났다. 형체와 기능은 음식과 호흡을 통해 정기신을 만든다. 신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 모든 것에 신이 있다는 범신론 느낌도 드는데 감정이나 정신과 영역으로서 서양의학적으로는 뇌에 대한 연구와 비슷하다. 서양의학에서 투자하고 있는 분야는 뇌에 관한 영역이다. 몸의 신경과 근육뼈 같은 구조물들, 호르몬을 비롯한 대사체들, 염증, 암세포 등에 관해서 연구가 이루어질 만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뇌에 대해서는
미지의 영역이 많다. 동양의학에서 뇌라는 부분을 대접하는 분위기는 서양과는 다르다. 서양의학식 교육을 받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뇌라고 심장이라고 대답한다. 동양의학에서 뇌의 의미는 다르다. 각 오장육부마다 다스리는 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뇌는 각자 따로인 이들을 통합으로 모으는 센터이다. 우리 온몸 구석구석마다 신이 깃들어 있고 그 중에 오장에 강력한 신이 있으며 이 신들의 역할을 따로 모아서 한 군데에서 기능하게 만든 센터가 뇌다. 그래서 사람의 핵심은 뭐냐 묻는다면 동양에서는 오장육부다. 사람이 생겨날 때 오장육부가 먼저 생기고 이를 통해 몸통, 팔다리, 이목구비가 생기고 뇌가 만들어지니 중심은 오장육부라는 것이다. 신경을 쓰면 골치, 뇌도 아프지만 배, 장도 아프다. 복잡한 문제에 맞닥뜨려 두통이 일어날 때면 장도 염증을 일으킨다. 긴장할 일이 생기면 장에서 반응이 오는 것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 한다. 머리에서 일으키는 이성적인 반응보다 인간다운 반응을 일으키는 곳이 배다. 그래서 직감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논리보다는 장의 반응을 살핀다. 행복하다는 느낌을 만드는 호르몬이 있다. 세로토닌이다.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이 붙은 세로토닌은 80% 이상 장에서 분비된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행복이라는 게 사실인 것이다. 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즐거운 느낌이 든다. 이를 잘 수행하면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이다. 이것도 50% 정도 장에서 분비된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장의 상태와 연관이 있다. 사람이 생길 때도 장이 먼저 생긴다. 뇌는 나중에 분화된다. 생명의 시작은 장에서부터인 것이다. 죽음에 있어서도 장이 죽으면 뇌도 죽지만 뇌가 죽어도 장은 살아있는 식물인간 상태도 있다. 목숨을 좌우하는 것은 뇌보다 장인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힘인 정신력이 뇌에만 있는 줄 안다. 몸 전체를 통제하는 능력 또한 마치 뇌의 전유물인 것처럼 알고 있다. 그런데 생명을 공부하면 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를 받는 것이다. 세포 하나까지도 모두 생각하는 듯하다. 사람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은 각 조직기관이 주체적인 객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뇌는 조직기관들이 유기적인 연결을 돕기 위해 판단하며 신경 전달 물질을 뿜어서 소통한다. 장신경계까지 이루어진 뇌척수 장의 축은 이런 구도를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동양의학은 더 나아가 오장의 역할을 얘기한다. 간, 심, 빛, 배, 신 5가지 장에 큰 힘을 가진 신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장신경계는 위, 소장, 대장 쪽의 육부에 관한 것이었다. 안의학의 이론에 따르면 오장 속에 더 큰 사고와 판단, 몸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으니 육부와 머릿속 두뇌와 척수뇌까지 모두 신이라는 영역 속에서 각자 역할을 한다. 안의학의 체계는 오장 속에 각각의 신이 깃들어 각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해야 치료법들도 납득할 수 있다. 화병의 실체. 5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오셨다. 가슴이 답답해 미치겠다고 화병인 것 같다고 한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잘나가는 회사의 임원이셨다. 요즘이야 여성에 대한 대우가 좋아진 편이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남성과 경쟁하면서 힘들게 올라갔다. 이전에 고귀한 신분이었다가 나중에 천한 신분으로 되는 경우 병이 들었다면 이를 탈영이라 하고 보유했다가 빈곤해진 탓에 병이 들었다면 실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가 탈영 실정증에 걸린 적이 있다. IMF 때이다.
단령 실정에서 빠져나오려면 회복 달력성을 키워야 한다. 일어난 일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여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치질이 생기는 이유. 정과 열은 인체 조직의 구성물질 역할을 한다. 먹고 호흡하는 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며 정밀로운 것이 정으로 쌓인다. 조직상의 혈 문제에서 두드러치는 것이 출혈이다. 감염병이나 급성폐렴으로 인해 토열이 생기면 생사와 직결되었다. 코피가 터지는 것은 정열이 부족한 것을 보해서 체력을 키우고 체온 조절을 해주는 보약 위주로 나아지지만 내상을 입거나 감기로 인해서 여러 이유로 지혈이 안 될 정도로 피가 날 때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몸 안의 문제를 파악해서 여러 한약재를 사용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술 마시고 토하다 피가 날 때가 있다. 위장의 염증으로 인해 습관적으로 토열을 한다면 안 좋은 증상이다. 예전 영양 상태가 나쁠 때는 잇몸 출혈이 많았다. 비타민C 부족으로 생기는 괴혈병으로 죽기도 했다. 요즘은 영양 상태가 잘 보충되어 이런 경우는 보기 힘들다. 정열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 출혈이 장출혈이다. 치질이다. 치질 증상은 몸에 기운이 계속 소모되어 정을 많이 써버렸을 때, 즉 근본 에너지가 고갈되어 장에 염증이 쌓여서 생긴다. 여러 가지 치질은 지나치게 성생활을 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오랫동안 단 것,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술에 취해 배불리 먹은 상태로 성생활을 해서 생긴 것이다. 혈맥이 상하면 장출혈이 생기고 아래로 몰려 항문둘레가 헐면 치질이 된다. 현대인들은 자주 밤을 새우고 앉아서 하는 활동에 비해 움직이지 않아 장도 약해지고 소화불량이 생기면서 장 쪽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어 염증이 겹치다 보면 출혈이 생기고 조직 변형도 생기고 장이 흘러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탈장은 정을 관장하는 신이 약해서 생기며 기운이 아래로 처져서 생긴다. 기운이 약해져 아래쪽에 열이 몰리고 열로 인해 혈이 상하며 혈이 막히면 기가 잘 돌지 못해 치질이 된다. 염증으로 인해서 혈이 열을 받아 생긴 것이다. 혈에 열을 식히는 양혈법을 사용해야 한다. 치질의 정도는 4단계로 말할 수 있다. 1단계는 치액이 항문 안에 있고 가끔 출혈이 생기는 경우, 2단계는 배변 때 치액이 항문 밖으로 나올 때가 있지만 들어가는 경우, 정열을 동시에 좋게 해주는 약초로는 산약, 즉 말을 권하고 싶다. 많은 산에서 나는 장어라는 별명이 있다. 산약을 깔아보면 끈적한 성분이 나오는데 뮤진 성분이 위장을 편하게 한다. 아미노산 같은 영양소들이 많아 체력도 좋아지게 하고 정도 채워 스태미너도 좋게 해준다. 장에 윤기를 더해 배변 활동도 좋게 한다. 정신작용이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친다. 화병, 혈의 병은 대부분 열받아 생긴다. 마음이 상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열이 심해지면 혈을 손상시킨다. 내경에 이르기를 모든 혈은 다 심에 속한다. 성을 내면 기가 막히고 피가 위로 몰리기 때문에 피를 토하며 기절하기도 한다. 화가 나는 것을 참아 혈액순환 장애를 방지하라. 여러 감정이 모두 피의 순환을 방해하고 화가 나면 피가 남으면서 열이 난다. 와 같은 설명이 있는 것처럼 마음, 심리, 정신적 부분이 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하다. 마음에 병이 생기면 오장육부 각각에서 처리하는 면도 있지만 결국은 심장으로 간다. 심은 마음의 주관자다. 열받아 화병이 생기면 심장 쪽에 문제가 일어난다. 스트레스나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하고 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마지막으로는 심장에 쌓인다. 슬픔은 폐를 상하게 하다 마찬가지로 심장을 상하게 한다. 화병이 생기면 명치 주변의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나타나며 온몸에 질환이 유발된다. 협심증 외에 자율신경 실조증, 자가면역 질환 등이 나타난다. 화병은
심장 주변의 경락의 변화를 일으킨다. 두드러지는 곳은 전중이라는 혈자리다. 가슴뼈 정중앙에서 조금 아래에 있는 혈자리인데 심하게 열받으면 가슴을 두드리게 되는 자리다. 이곳을 포함해서 가슴뼈 전체 경락이 굳으면서 겨드랑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가슴뼈 주변 양쪽 가슴 바깥쪽 겨드랑이 아래쪽까지 좁쌀만하게 굳어 들어가게 된다. 가슴 중앙 아랫부분을 손으로 눌렀을 때 아픈 분들은 그쪽 경락이 굳었구나, 스트레스가 많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 여성의 유방 통증을 비롯해 유방암 같은 질환도 스트레스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에 기인한다. 여성이 근심 걱정이 많고 성내고 억울한 일이 많으면 피의 기가 약해지고 간의 기가 뻗쳐서 유방 속에서 바둑돌과 같은 멍울이 생긴다. 이것은 10년 정도 지난 뒤에라야 곪기도 하고 푹 꺼지기도 한다. 이것이 유방암이다. 병 초기에 그 원인을 사라지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고 정신을 안정되게 하여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고 했다. 화병으로 인한 가슴 통증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굳은 경락들은 실제로 가슴의 통증을 유발한다. 답답함, 울렁거림, 가슴 통증, 이것이 협심증의 대표적 증상이다. 우리 몸의 6가지 기호는 뜨거움과 차가움, 축축함과 건조함, 발음과 느림이다. 그 중에서 온도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뜻한 기호는 생명력의 근본이니 열이 온몸에 잘 전달되어야 한다. 위쪽은 시원하게 아래쪽은 따뜻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몸속 화기운은 심장과 소장에서 발생하고 신장에서 조절한다. 열이 심해지면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는데 중년이 되면 나타나는 갱년기 때의 여러 증상이 대표적이다. 여성 갱년기에는 지골피, 남성 갱년기에는 오자원이 좋다.